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비트코인과 NFT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 크립토 업계를 계속 이제 주시하고 계신 분들은 뭐 무슨 얘기하겠다 이렇게 짐작이 가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고자 기사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글은 비트코인 대체불가 토큰에 대한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인기 있는 크립토 펑크스 컬렉션과 유사한 프로젝트인 비트코인 펑크스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비트코인 네이티브 오디널스 프로토콜에서 발행된 오디널 펑크 NFT 한 개가 9.5 비트코인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당시 9.5 비트코인은 약 21만 4천 달러, 한화 약 2억 7,02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비트코인 네이티브 오디널스 프로토콜의 다른 NFT 컬렉션 또한 이달 초 매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NFT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또 기사가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비트코인 기반 최초의 대체불가 토큰 오디널스의 출시에 활성 비트코인 주소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13일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NFT 오디널스가 출시된 이후에 신규 이용자가 유입되면서 잔고가 있는 비트코인 주소가 4,40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오디널스가 그럼 어떤 거냐? 오디널스는 넘버링 방식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인 사토시의 컨텐츠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NFT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미지와 영상을 담은 비트코인 기반 NFT는 7만 8,400개에 이르고요. 글래스노드는 14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비트코인 전송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면서 코인 거래 데이터가 없는 네트워크 활동이 발생한 새롭고 독특한 순간이라고 평했습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디널스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단기 이용률이 증가했다고도 하는데요. 투자와 송금을 넘어서서 새로운 활용 사례에 새로운 활성 이용자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분석업체는 평균 비트코인 블록 크기 상단은 1.5에서 2MB였는데 3.0에서 3.5MB로 높아지는 등 블록 공간에 대한 경쟁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진 거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좀 비트코인 NFT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2021년 11월에 비트코인이 탭 루트라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기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요. 탭 루트는 뭐 이따 기린님께서 자세히 설명은 해주시겠지만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걸 좀 소개해드리면 슈노르 서명을 도입해서 거래 효율성, 확장성, 익명성, 비용 등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가능성을 더해서 디파이 생태계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높여준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템 루트를 활용한 비트코인 NFT에 대해서 좀 업계 반응은 엇갈린 상황인데요. 블록스트림 CEO인 애덤 백 등 유명 비트코이너들은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댄 헬드를 비롯한 다른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오디널스가 비트코인의 더 많은 금융 활용 사례를 가져올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 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맨 마지막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NFT가 등장을 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비트코인 취지에 맞춰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새로운 활용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것이냐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잠시 후 본 녹음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드러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285화. 오늘도 첼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한 주간 소식 전에 또 우리 또 오랜만에 또 댓글이 달렸잖아요. 예. 네, 오랜만에 아주 또 저희 물론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어주시리라 믿고 있지만 이렇게 좀 저희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샤이 청취자분들이 아무래도 줄을 이루다 보니까 꿈속에서 응원하시는 분들 같아요. 구독자분들 수는 있는데 그에 반해서 좀 뭔가 목소리를 내시는 분은 딱히 없어서 이게 좀 그 구독만 하시고 앱을 지우셨나 이렇게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아무튼 어떻게 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또 용기를 내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첼스님이 발견을 하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아마 그 미국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을 보면은 이제 태원 캐스트님인데 이제 SEC로 인해 크라켄을 시작 모든 CEX 제공 스테이킹 서비스가 중단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덱스 이외의 CEX들이, 왜냐면 덱스는 이렇게 있는데 CEX를 잘못 발음하면 그럴 수 있어서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별 관심 없지만 SEC의 끊임없는 코인 시장 퇴출 시도가 계속 엿보이네요. 2017년부터인가 블로킹 팟캐스트를 알게 돼 지금껏 잘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꾸준함에 감동받는 일인으로서 그리고 구독자로서 감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존재 필연성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열성을 바탕으로 한 젊은 여러분들이 지속된 방송 응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되시면은 페팔 계좌 공지 부탁합니다. 미미하지만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2017년부터인가라고 하신 거 보면은 진짜 진짜 아시는 거죠.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아시는 거고. 우리 지인 중에 미국 가신 분 계신가요? 아니, 너무 감사한 예. 믿을 수 없는 2017년도부터 들어주신 분이 아직도 이제 계시다는 게. 이분은 그 덱스 이외의 CEX 스테이킹 서비스는 관심 없다고 한 거 보면 진짜 탈중앙화된 뭔가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SEC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미국에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어쨌든 정말 감사드리고 네. 자주 이렇게 소통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사실 후원을 바라고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것보다도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 딱 우리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게 좀 체감이 되면서 좀 훈훈해지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하는 좀 보람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은 저희의 어떤 꾸준함을 많이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 이런 고인물은 사실상 네. 흔치 않죠. 왜냐하면 장안 좋아지면 다 도망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꾸준함이 장점인 만큼 앞으로도 이제 그런 꾸준한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면서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최근에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 이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일본인 분하고 이제 미팅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네. 좀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대학교 선배 중에 일본어를 진짜 잘하는 공대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대생인데 뭐 JRPT 1급인가 따셨대요. 그래서 뭐 자기는 너무 쉬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일본 애니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막 그거 계속 따라하고 막 쓰면서 보고 막 그랬다고 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애니나 일본 야동 쪽에서는 그렇게 뒤떨어진 그런 게 아니어서 엄청나게 봐서 그 미팅이 이제 또 지인이 일본어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일본어로 진행되면은 저는 진짜 좀 알아들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 30분 동안 여기 웃으면 으아 웃고 분위기가 다 따라오고. 따라 웃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한국어 나올 때마다 딱 쳐다보고 나머지는 거의 모니터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스페인 갔다 오면 스페인어 배우고 싶고 이탈리아 갔다 오면 이탈리아 저 배우고 싶고 근데 이번에 일본 그 미팅 자리가 저한테는 진짜 외국인들이랑 웬만하면은 그래도 눈칫밥이라도 얻어 이렇게 딱 들리는 게 있는데 전혀 진짜 일본어는 아예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친숙한 언어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저를 이제 의식하셔가지고 이제 한국어로 해주시는데 그게 좀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실력이 생각보다 예? 한국어 아니 한국어 실력이 그 생각보다가 아니라 내가 일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 또 한국어를 이제 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되니까 약간 불쌍한 소외- 애한테 적선하듯이. 적선한 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아니 진짜 지금 제가 어떤 상태냐면 이 두 분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모니터만 계속 보고 있어요. 모니터에 그 자료가 화면이 띄어져 있으니까 계속 모니터도 일본어 화면이 계속 끄덕끄덕거리면서 진짜 이런 비즈니스 미팅은 진짜 와 그 거의 처음이더라고요. 왜냐면은 보통 영어로 진행되니까 영어는 그래도 뭐 알아듣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눈칫밥 하도 그 뭐 조기 교육을 막 받고 막 그러니까 일본어는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본어 공부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안 가는 걸로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되죠. 효율 미팅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근데 진짜 일본어로 진행하다 한국인이 한 명 끼니까 의사소통이 더 안 돼요. 계속 끊기더라고. 그 부분에서 백력분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없었으면 일본어로 했으면 더 나을 수도 있었는데. 저도 중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웠었는데 잠깐 좀 어렵더라고요. 그 글자도 외우기도 어렵고. 아니 근데 뭐 야동 얘기하셔서 자꾸 그러는데 야동에서 백날 일본어 마스터 해봤자 그걸 실생활에서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서 말을 하나요? 말은 하긴 하죠. 근데 이제 미팅 자리에서 쓸만한 용어가 하나도 없는데. 아니 아무튼간에 뭐 그 아리가또 뭐 야메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뭐. 제 지인도 그 애니메이션 딱 최스님 지인이랑 똑같은 분 계셨거든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뭐 하나도는 아니겠죠. 근데 본인이 과장해서 얘기하길 그래 하나도 안 했는데 자기는 일본 그 애니랑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그거 보다 보니까 그냥 알게 됐다. 굉장하군요. 네, 그래서 자막 없이 봐요 그 사람. 와. 그런 거 보고 뭐든 진짜 열심히 파면 뭐 그 경지에 도달하겠다. 약간 저희 그 친척이 일본 분이셔가지고 그 아까 체스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상황 그 상황이 저희 가족한테도 종종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가족끼리 통역하고 막 저희 그 친척분은 일본어하다 한국말하다 일본어하다 한국말하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그 체스님이 많이 쉽지 않았겠다. 진짜 뭐 뻘쭘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뭐라도 하면 영어는 바디랭귀지라고 되는데 이거는 뭐 전혀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쉽지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일본 여행 가서 그 하나 단어로만 생활했어요. 10박 11일 있었는데 고래 고래가 이거거든. 이거 어디 가서 고래 그리고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이거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기회 되면 배워보시는 걸로 정리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소식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는 이제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봤어요. 위플래시 워낙 뭐 유명한 영화긴 한데 저는 딱 그냥 뭐 드럼 치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안 봤다가 좀 재밌다고 해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거 기대했던 것보다. 근데 이제 들은 게 있잖아요. 위플래시 워낙 대작이고 막 엄청 막 라라랜드 감독이 막 만든 그 라라랜드 전에 만든 거고 막 이런 그게 있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건 라라랜드처럼 되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되게 음악적인 어떤 예술성이 뛰어난 뭐 작품이겠거니 하고서 봤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약간 폭력적인 예. 영화죠. 막 조금 막 소시오패스랑 막 사이코패스랑 막 같이 막 드럼 배우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비하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서 그렇게 하면 난리 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뭐 교수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막 뭐 난리 나는 거고 학생도 막 지금 막 깽판 치고 막 이러는 게 그랬었는데 재밌었지만 내가 그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서 좀 당황스러웠다. 그 마지막도 되게 막 해가 열심히 쳐가지고 잘 쳐졌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얘네들이 화해해가지고 뭔가 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보여주면서 끝나겠거니 했는데 그 드럼 연주가 끝나니까 영화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는 분한테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끝나? 그래서 이렇게 좀 했던 영화였습니다. 아무튼 안 보신 분 계시다면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걸 참고하셔서 막 예술 그 음악 영화는 아니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갑자기 친구가 챗GPT가 야 요새 장난 아니더라. 이제 인간 지배 당하겠다 막 이러면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챗GPT 우리가 다뤄봤으니까 또 기린님이 보여주셔서 동영상을 안 봤거든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 그래도 뭔가 싶어서 봤는데 이 친구가 그 챗GPT한테 길벗의 코인 산책이 뭔지 검색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놈의 챗GPT가 무슨 이태원 씨가 쓴 길벗의 코인 산책이라는 책이 있대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이 챗GPT 봐라. 이게 얼마나 개소리 많이 하냐. 길벗의 코인 산책은 내 코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두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 수많은 이제 그 검색어 중에 길벗의 코인 산책을 검색해 줬다는 게 이제 그래도 기억해 줬구나 라는 감사함과 이제 동시에 이거 옛날 코너인데 바뀐 지 꽤 됐는데 최근에 안 듣고 있구나 라는 이제 좀 양가 감정이 좀 교차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말에 그 피지컬백이라고 요즘 그 뭐 유명한 뭐 헬스 관련된 유튜버들이나 뭐 운동선수들 나와가지고 추성훈 선수도 나와가지고 이제 약간 운동 계열 오징어 게임 같은 식으로 막 이렇게 뭐 서로 뭐 달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그냥 오징어 게임이 이제 뭐 그냥 드라마여가지고 뭐 약간 저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재밌게 봤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나름 그 실제로 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고 중간에 이제 놀란 게 그 이제 굉장히 근육이 엄청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막 3대 막 800, 뭐 900, 3대가 800, 900 나오신 2대가 500이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약간 마른 분들이 좀 그러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좀 많은 거죠. 그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덜 그 근육이 많으신 분들이 막 역전하고 이기고 또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도 이기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근육이 다는 아니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도 얻으면서 근데 힘이 센 게 좋긴 좋네. 그렇죠. 근육이 다가 아니고 그 약물이 다가 아니다. 좀 이렇게 논란이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예능은 예능으로 봐야지. 이게 무슨 올림픽 스포츠 막 그런 경기도 아니고. 그렇죠. 너무 이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것도 그 방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저는 보지는 않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을.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오늘도 이상하게 이제 뭔가 제가 주제 고르는 날만 이제 근황 토크가 길어요. 근데 오늘도 조금 다소 길었는데 빨리 넘어가 보자면
오늘 주제는 이제 드러블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과 NFT 이고 이제 사실 뭐 드러블에서 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비트코인으로도 이제 NFT를 발행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초반에 이제 그 NFT 붐이 일었을 때 그 모습이 조금이나마 좀 재현되고 있는 좀 그런 그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은 몰랐지만 또 체스님께서 기사를 공유해 주시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관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상반된 어떤 입장을 가진 그 두 집단이 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그 상황까지 왔더라고요. 한쪽은 비트코인의 뭐 취지를 생각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그냥 P2P 지불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취지를 어긋나는 취지에 벗어나는 행위이다. 또 한쪽은 아니 뭐 그냥 여러 가지 금융 그 서비스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뭘 그러느냐. 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기린 씨께서 조금 이 비트코인 NFT의 원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NFT가 아직 그 널리 알려진 개념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오디널스라는 이 회사인지 재단인지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오디널스 프로토콜이라는 약간 그 회사 비슷한 곳에서 아마 그 비트코인 지금 그 코어의 개발에 기여했던 분이 나와서 만든 뭐 회사 또는 이제 그룹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 막 NFT가 있는데 사실은 이더리움이 뭐 전체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건 아니니까 비트코인에서 이제 NFT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에다가 NFT 어떻게 할지 하다가 예전에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오피 리턴이라고 거기다 뭐 40바이트 쓰는 게 있었는데 그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비트코인 이제 1비트코인이 약 한 1억 사토시가 돼요. 0.8개. 10의 18제곱 사토시인데 그 사토시 하나하나를 이제 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매겨서 그 사토시 하나하나를 이용해서 걔를 거기다가 이제 그 사토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344번째 사토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특정 봉투에다 넣는 거예요. 또는 그 친구를 액자에다 박아서 그 액자가 NF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토시 단위 하나하나를 다 이제 다 구분할 수 있게끔 모든 사토시에다가 일련 번호를 추석 번호를 매기고 그 추석 번호를 가진 사토시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또는 이제 그 오디널스 사이트는 이렇게 표현해요. 봉투에다가 넣는다. 그러니까 한번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둘러싸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약간 이런 방식의 NFT를 만들고 있고 특이한 점은 요즘 이제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는 그림이나 뭐 어떤 영상 이런 것 전부 다 그 외부에 있는 저장소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림도 그렇고 전부 다. 근데 이 비트코인 NFT는 전부 다 이게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 뭐 템루트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비트코인이 예전에 뭐 하드포크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세그윗도 하고 템루트도 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 블록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좀 많은 그 데이터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서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위트니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뭐 밖으로 빼고 뭐 그다음에 뭐 아까 템루트는 이제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사토시를 꾸미는 내용을 조금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는 비용이 조금 싸요. 비용이 조금 싸고 그다음에 좀 뭐 저희가 뭐 예전에 뉴스 기사로도 한번 다뤄드렸지만 뭐 템루트 스크립트님, 비트코인 스크립트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약간의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사토시 친구를 하나하나의 사토시 친구를 봉투로 감싸서 NFT화했다. 약간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NFT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인크립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새기는 조각 새기는 뭐 이런 단어 뜻이던데 이제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토시 하나하나를 꾸미는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점이 나름의 레어리티 기준이 있는데 뭐 이제 그 레어리티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비트코인이 계속 마이닝이 되잖아요. 채굴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채굴 될 때마다 그 블록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트랜잭션 안에 있는 사토시들은 뭐 그 유니크.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또 이제 그 반감기라고 해가지고 반감기 뭐 할 때마다 채굴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반감기 와서 반감이 딱 되고 나자마자 가장 그다음 만들어진 뭐 비트코인은 뭐 에픽. 그 다음에 제네시스 블록 안에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의 비트코인 그 사토시들은 뭐 미틱, 뭐 전설, 뭐 약간 이렇게 나름의 또 레어리티도 있어서 나름의 프로토콜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엄청 크진 않고 또 이제 지금 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거기 들어가면 구글 시트가 있어요. 구글 네. 시트 안에 이렇게 그 오더북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글자로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2월에 한 70개 정도 거래된 것 같은데 네. 뭐 금액이 작진 않아요. 뭐 기본 뭐 10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막 진짜 이제 막 생겨난 시장인데 NFT 씬이 워낙 핫하고 비트코인이 사실은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한 80% 넘잖아요. 네. 그 자산 같이 따지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네. 주제 같습니다. 네. 뭐 오디넌스 말고 뭐 인스크립션이라는 뭐 방식도 뭐 있다고는 하는데 뭐 다 유사한 방식인 것 같아요. 읽어보면. 네, 거기서 나오는 네. 단어인 거고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토시들한테 번호를 다 매긴 거예요. 모든 그 네. 비트코인 안에 모든 사토시한테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우리가 그 순서가 영어로 오더잖아요. 그래서 오디널스. 네. 아니, 이게 사실 설명을 들어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그쵸. 뭐 사토시 비트코인의 막 최소 단위가 사토시 다까지는 아시는 분은 많이 있을 텐데 이게 막 오피 리턴 나오고 그러면 뭐 사토시에 담아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뭐 개념이죠. 어려운 개념인데 뭐 이런 것들을 막 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면서 이걸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설명을 받고 안 쓰겠죠. 그렇죠. 네, 설명 들으시고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이런 기술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좀 이제 뭐 좀 엇갈리고 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일단 대중들 여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고 많이들 사고 있는데 이 그 바깥에서 이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 뭐 객관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주관 반 객관 반 어쨌든 외부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좀 두 가지 시선으로 엇갈리고 있는데 첼스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 글을 보고. 아니 사실 비트코인 그 본래 지불 결제 시스템으로 만든 거는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불 결제에서만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게 지불 결제를 안 쓰거든요. 지금 못 써요 지불 결제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지불 결제했어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아무런 케이스도 안 만들면은 이걸 그냥 금이라고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상상 속의 유니콘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NFT야말로 비트코인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희소 가치에 대한 그 어떤 디지털 뭔가 수집품 같은 경우는 네.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에다가 하면은 함부로 만들 수도 없어요. 정크 데이터 같은 경우를 만들 수가 없는 네트워크비가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나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귀한 어떤 그 상징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더나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여러 가지 ERC 코인이라든지 그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막 진짜 그 대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맥시들 봤을 때는 되게 편법 같은 것들을 많이 쓰죠. 뭐 밖에다가 클라우드에다가 이미지랑 이런 거 다 저장되어 있고 블록체인에는 거의 그냥 뭔가 그 찍먹 정도만 해놓고. 네. 근데 비트코인에는 이제 그런 편법이 거의 통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보다는 되게 폐쇄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이지는 못하지만은 네.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연구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게 되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냐면은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비트코인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뭐
이더리움의 POC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음. 어떻게 본래의 개념을 가장 잘 구현하고 지금까지 타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때문에 이더리움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져도 비트코인 가격이 안 떨어지면은 아직 시장은 살아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이 비트코인이 주는 상징성 덕분에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존속할 수 있는 거고 희소 가치라는 거를 가장 잘 구현한 게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은 화폐 계속 찍어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모델인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구현된 NFT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중적일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진짜 희귀한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거야말로 비트코인이라는 거.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것들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 이 NFT가 대중적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겠죠. 누가 봐도 지금 상황 자체가 뭐 비트코인에 뭐 좋은 툴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메타마스크만큼 뭐 다른 걸 수합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 자체가 되게 좋은 거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잘 된다고 봐요. 이렇게 좀 뭐랄까 고고하게 뭔가 자신의 길을 가는 이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비트코인을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갖고만 있는 거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 자체는 저는 진짜 되게 좋은 거고 그리고 잭도시처럼 이제 비트코인을 기본으로 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걸 되게 사실 선호해요. 그거를 이제 대중적으로 만드는 건 무지 어렵겠지만은 되게 네. 저는 좋은 시도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비트코인이 막 허접한 시스템이다 뭐 진짜 뭐 이더리움보다 한참 뭐 후진적인 뭐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무지를 표현한다고 봐요. 이렇게 처음에 설계된 그거를 꾸준히 가는 거를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채굴자들의 문제겠죠. 네. 이렇게 중앙화된 채굴자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POS가 뭐 그거에 대안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환경오염 문제는 저는 동의는 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더리움 메타마스크에도 지금 카드 결제 붙이고 지금 뭐 보면은 온갖 것에 타협했는데 비트코인은 카드 결제 안 붙거든요. 환경 오염 걱정하시는 분들 다 전기차 타세요. 그러니까 그 전기차도 그 배터리 뭐 그것 네. 때문에 그랬잖아요. 아무튼간에 저는 비트코인 NFT 시도는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늘 이제 새로운 이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진정한 크립토의 가치가 뭔가 지금 뭐 보면 크립토 가면은 막 지금 제발 원화거래소 상장시켜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비트코인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뭐라 그럴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그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선비다 선비 좀. 그 약간 선비들 있잖아요. 막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은 딱 자신의 이상을 향해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비트코인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동의하는 부분은 동일하기보다는 이렇게 같은 생각인 건 시도는 되게 좋다. 다만 시도치고 너무 해먹는다. 좀 그런 생각이 일단 해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죠. 너무 비싸니까 그 시도면은 시도인 것처럼 좀 이렇게 저가로 좀 판매를 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벌써 한 작품이 막 몇 억 찍어버리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겁나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 싼 것도 많아요. 싼 것도 많네. 그러니까 그 구글 시트 들어가면은 네. 굳이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고 하긴 네. 이상한 작품도 있더라고요. 네, 별거 다 있어가지고 네, 이런 마음도 들었고 일단 뭐 이거와 별개로 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일단 왜 NFT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 없다. 결여돼 있다. 왜 NFT여야 되고 NFT를 뭐에다 써야 되고 이런 고민은 여전히 없고 그냥 NFT 비트코인을 한번 찍어볼까 이 정도로 그냥 진짜 재미삼아 해본 느낌이 많이 든다. 뭐 물론 비트코인의 어떤 가능성을 위해서 해본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치고는 되게 돈이 많이 오가고 있고 게다가 작품 위에 올라가는 작품도 이제 아까 오디너스 펑크 그것도 그 크립토 펑크와 완전 그냥 이미지는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NFT 그냥 기술만 보여주고 돈을 받지 않는 게 차라리 맞지 않았을까. 뭐 NFT에 대한 취지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이게
뭐 PFP인지 뭐 막 뭔지 유틸리티 용인지 뭔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찍어만 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찍먹 딱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기술은 좋은데 NFT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아까 무슨 한쪽의 입장이 이제 그 비트코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왜 맞춰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의 취지인 거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취지와 달라서 이건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비트코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떠난 게 잘한 거죠. 네, 심지어는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손 놓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막 일희일비 하면서 어떤 사람 막 목숨도 막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도 안 지는 그런 사람한테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취지를 막 괜히 높게 받들어 가지고 따라야 되나 이런 좀 억하심정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 한 것도 없고 아 사토시가 밉다. 그런 얘기 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사토시는 사실 잘못은 없는데 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사토시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드는 거죠.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사람 뭐 글 한 번 썼다고 막 엄청나게 막 추앙받고 이런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뭐 다른 유명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그 활동을 하면서 대중 앞에 나오고 나서서 자기 얼굴 까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뭐 막 이렇게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그리고 그 사형당한 그 학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익명에 숨어 있다. 익명에 숨어 있다. 뭐 체스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익명이어서 오히려 잘 된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는 합니다만 뭐 그와 별개로 이제 이걸 만든 사람 그 창시자가 이 정도로 막 추앙받고 한다면 어떤 좀 뭐 어나니머스처럼 얼굴이라도 가리더라도 제네시스 블록 한번 옮겨보고 사람들이 죽었을 생중계로 수도 있잖아요. 네? 죽었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죽었다. 저는 좀 죽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뭐 죽었을 수도 있죠.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이런 사람의 지금 떠난 사람의 취지를 우리가 뭐 따라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너무 이제 그 의지를 추앙하고 거기만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다. 네. 거의 뭐 피지컬 백.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어떤 물건이든 자동차든 뭐 다이너마이트든 만든 사람의 취지대로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만든 사람의 취지는 있지만 그 만든 사람도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유즈 케이스나 활용 방법 등은 수많은 사람들이 써보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드는 그 회사들도 대기업들도 써본 사람들한테 다 설문 받고 다 그거 피드백 참고해서 신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자꾸 뭐만 하면은 사토시 건들지 말래. 사토시가 이거 건들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래. 그거 언제 발전하겠다는 거는 너무 순혈주의다. 너무 순혈주의인데 지불 결제 수단으로 뭐 하지도 못하면서 순혈주의만 엄청 내세우고 근데 술 좀 드셨어요? 오늘 비트코인 엄청 가시네. 안 먹었는데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냐면 이제 크립토가 NFT를 비롯해서 사용처가 제대로 그 자리 잡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혹시 물리셨나요 비트코인? 제가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던데. 좀 전에 봤더니 올랐어요. 그래? 올랐는데 아니 이거랑 별개로 별개로 깔 건 까야죠. 내가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제가 막 너무 막 극 비판 모드로 가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좀 여기서 자제를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 이제 뭐 크립토에 순혈 이런 거 없고 그냥 지금 쓰는 사람이 좋을 수 있도록 쓰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베스트인 거지 만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도 일단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걸 떠나서 이제 여기 그 오디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더리움 NFT와의 차이점 나름 이제 그 동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동기인지 아무튼 뭐 차별점 써놓은 게 이제 이 인크립션스 어쨌건 이 비트코인 NFT는 항상 이제 불변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비트코인에 올리니까 이더리움은 좀 뭐 외부에다 그림 저장하고 이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어쨌든 다 불변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좀 차별점이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뭐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그림 전부 다 올리지만 나중에 되면 뭐 그냥 이더리움처럼 외부에 저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인크립션이라고 여기서 많이 표현을 해요. 이제 이 NFT란 단어에 대한 반감을 좀 약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크립션, 이 비트코인 NFT는 아주 단순하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NFT는 좀 더 안전하다. 보안적으로 안전하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NFT는 좀 더 그 희귀하다. 그다음에 이게 좀 여기 재밌는 부분인데 이 비트코인 NFT는 그 로열티를 지원하는 척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요즘 오픈시에서 오픈시에서 NFT 거래하다 보면 이제 어쨌든 그 로열티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NFT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하는 거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튼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마켓을 열어준다. 그다음에 좀 더 풍부한 데이터를 올릴 수 있다. 뭐 영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 것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온 것들이 사실은 봤을 때 막 꼭 막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많은 거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기술적으로 좀 새로운 어떤 그 지평선을 열었다라고는 좀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테더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 진행했으면은 더 엄청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세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 좀 들면서도 비트코인 계열에는 어쨌건 새로운 엄청나게 큰 기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 프로토콜 사용하면은 사실상 지금 뭐 NFT가 좀 별거 다 하잖아요. 뭐 지금 뭐 스마트 컨트롤이 안 되니까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어쨌건 NFT 쓰면은 NFT에다가는 이더리움 NFT에다가는 그냥 외부 주소만 적어놓고 그 외부에 있는 거 가지고 뭐 혜택도 주고 뭐 많이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그런 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비트코인 NFT 멤버십 이렇게 하면은 시장도 훨씬 크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뭐 어쨌건 훨씬 유명하고 하니까 굉장히 그 큰 시장이 열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도 비트코인 NFT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네. 그렇죠. 근데 뭐 사토시 뭐 하고 있냐? 근데 갑자기 사토시를 막 이렇게 긍정적이지만 그 사람들 이제 너무 사토시 취지 운운하는 사람들 때문에 순혈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거지. 비트코인이 싫은 건 아니다. 아니 사토시가 만약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찬성할 수도 있잖아요. 찬성? 네, 그 사토시가 이제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네시스 블록에다가 찬성 해가지고 써서 옮기면 그러면 그래 오케이 하겠는데 아무튼 기준이 좀 높네요. 아니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제 관점 자체가 이게 이 누구를 막 맹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주제를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제일 흥분해. 아니 그러게 오늘 원래 제가 이제 채스님이 흥분하실 만한 주제를 이제 뽑기로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그 진영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언제까지 저럴 건가 싶은 마음이 좀 들어서 좀 벼르고 있었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자 아무튼 뭐 제가 더 흥분하기 전에 빨리 한 줄 논평을 하고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죠. 저는 비트의 행보를 응원하지만 정말 이더와 같은 길만은 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더가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가지 말고 좀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저도 비슷한 논리예요. 이제 더 이상 꺼낼 카드는 없다.
비트코인 꺼내 들었으면 이건 다 꺼낸 거야. 크립토에 NFT에서 이제는 이걸로 그 잘 발전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숟가락 맛 텄다. 네, 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말 초기 중에서도 초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아직 뭐 판단하기 너무 이른 것 같고 네. 그냥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뭐 그냥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기린 씨가 초기 단계라고 한 게 더 오를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그 투자의 관점에서 투기의 관점에서는 초기 단계라고 하면은 막 이제 뭔가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는 건가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 이거 근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네. 이거 개발자 저 같은 사람들은 할 수가 있는데 네. 진짜 이거 비트코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지금 뭐 사건 팔건 뭐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발행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그 작업 자체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 간 거래는 사실상 뭐 힘든 거거든요. 그냥 이 업체에서 재단이든 여기서 주는 거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오더북이 지금 구글 시트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지금 네. 사고 팔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먹튀가 설마 먹튀하지 않겠죠 지금 네. 하시는 분들이. 뭐 아무튼 네. 또 모르죠 뭐.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NFT가 또 나왔기 때문에 다들 이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NFT는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찬성하는 그 입장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그래도 처음이니까 예쁜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더 좋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블로킹 285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와 정의친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